안녕하세요. 배당드림 K사입니다. 저는 약 4년 동안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약 10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 중이고요. 그중 8억 정도가 배당주에, 2억을 지수와 기술주에 투자 중입니다. 배당주로는 커브드콜, 배당성장 ETF, 개별 배당주에 분산하여 투자 중인데요. 마지막에 계좌 공개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제가 그동안 투자하면서 실패한 경험과 거기서 배운 점들을 공유드리고자 하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운 오리 새끼 3마리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TLTW와 S4는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배당금마저 줄어드는 아주 뼈아픈 성과를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4월 결산을 정리하면서 해당 종목들에 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4가지 교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높은 분배율에 현혹되지 말자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처음 투자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커버드콜 종목이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1세대 종목인 QILD는 하락하는 것이 명확했고 이미 제피에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종목이 없을까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TLTW였습니다. 당시 19%라고 하는 파격적인 분배율은 제프의 8%가 무섭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오르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에 취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꽂히는 고액 배당금은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냈는데요. 매월 받는 배당금이 엄청 빨리 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량은 계속 늘리는데 예상 월 배당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니까 TLTW의 분배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었는데요. 보시면 2023년 5월에 0.531달러였던 분배율이 올해 5월에는 0.1214달러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너무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 분배금의 재원과 커버드콜의 비중을 확인하고 해당 ETF의 기초자산이 우상향하는 종목인지 꼭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드맥스 상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회비용을 무시한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하자입니다. 근데 왜 저는 진작에 이 종목들을 팔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보니 2가지 착각이 저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합치면 수익권이야 라고 하는 위안과 언젠간 오르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었던 거죠. 커버드콜 투자자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배당금을 더한 총 수익은 수익권이야 라고 하는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커브드콜은 구조적으로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같이 맞고 반등장에는 소외되는 게 커브드콜의 숙명인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주가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배당금도 잘 주는 JPQ나 QQQI를 대신 매수했거나 중간 내려도 갈아탔으면 어땠을까요?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저는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보시면 TLTW와 S4를 증여한 제 아내의 계좌인데요. 해당 계좌로 올해 투자한 JPQ나 QQQI, SPYI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형편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꼭 갈아타십시오. 세 번째 교훈은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은 내 돈을 지켜주지 않는다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주식 투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워런 버핏도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본인 기준에서 복잡한 기술주에는 투자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커버드콜 투자에도 해당되는데요. 저의 경우 S4이라고 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대충 비스 지수 선물에 숏을 쳐서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는 아는데 사실 지금도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저 높은 분배율에 커버콜 종목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혹하여 몇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비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종목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 이해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검증된 종목에 투자하자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에 정말 많은 커버드콜 종목들이 출시되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처음 출시하면 높은 분배율, 주가 상승, 낮은 거래 비용, 세금 절세 등 혹할 만한 장점들을 부각시키는데요. 하지만 이런 타이틀들이 장기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락장을 겪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점차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투자한 상품 중에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브드콜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워낙 본주인 플러스 고배당주에 만족하고 있어 절세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상당 부분 투자하는데요. 역시나 주가는 폭락하고 절세 효과가 또한 이후에 나온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종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JPQ와 같이 어느 정도 이미 수년간 검증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거나 신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조금씩 분할 투자해서 검증이 되면 수량을 늘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두 번째로 배운 점에서 말한 대로 즉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4년간 커브드콜에 투자하면서 배운 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며 뼈에 새긴 다짐들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방심에 대한 복습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실패를 줄이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좌 공개인데요. 환율이 하락하면서 미국 커브드콜 종목이 위주인 제 아내 계좌는 수익이 조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한국 주식, 지수, 기술주 등 다양하게 투자 중인 제 계좌는 좋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